부모님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실 때 어떤 때는 참 소통이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애들하고 좀 소통이 잘 돼가지고 선생님 마음도 좀 잘 전하고 애들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좀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비폭력 대화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이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말을 하고 그러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을 솔직하게 하고 또 듣는 거는 상대가 나한테 막 그냥 화가 나서 막 내가 듣기 힘든 식으로 막 말을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말 뒤에 저 사람이 뭐가 힘들어서 저럴까, 뭐가 아쉬워서 저럴까, 저 아이는 뭐를 지금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런 마음을 읽어지는 식으로 듣기, 공감으로 듣기. 근데 이제 네 스텝으로 해요.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똑같이.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똑같이 첫 번에 우선 관찰을 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지? 뭐 화가 나, 뭐 짜증나, 막 홀가분해, 뭐 신난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느낌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이제 욕구라고 그러는데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찾아요. 그러니까는 만일에 내가 좀 이해와 지원이 필요했으면은 그게 잘 되고 있으면은 아마 내가 힘이 날 거예요. 신이 날 거예요. 생동감이 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은 내가 좀 힘들 거예요. 짜증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찾고 나서는 부탁을 해요. 부탁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관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지? 그 다음에 내가 진짜로 뭐가 중요해서 그러는지 그거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네 스텝으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네 가지로 하고 들을 때도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찾아서 듣는 게 MBC의 기본 모델이에요. 마셜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마셜 선생님은 할아버지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신 분이고 그래서 1940년 그때는 미국에서 좀 인종폭동이 가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특히 여름밤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서 한 번은 마셜 스님이 사시는 그 디트로이트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나갖고 일주일 동안에 한 30명이 죽고 집에서 며칠 동안 못 나가고 막 그래서 마셜 스님이 그때 어렸는데도 어린 마음에도 서로 알지들 못하면서 말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근데 또 마샬 스님 집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할머니랑 삼촌이랑 다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이제 루게릭 디지즈에 걸려서 완전히 이제 누워 계시는데 삼촌이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리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마셜 스님 어린 마음에도 사람들이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밖에서는 저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 답을 찾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박사가 되고 이제 치료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사랑이나 연민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세계 종교를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공부를 하셨냐면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본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하고 그 사람들을 연구하셨더니 우선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좀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드신 게 이제 비폭력 대화예요. 비폭력 대화라는 거면 이제 가슴에서 나와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가슴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비폭력 대화의 목적이 서로 가슴에서 나와서 말을 하면서 질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자. 질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자. 근데 그 관계에서는 내가 필요한 거, 나의 니드,
그리고 상대가 필요한 거, 상대가 원하는 거, 그거를 동등하게 존중하자. 그걸 동등하게 존중하자. 그러면서 셋째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을 때는 둘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질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는 양쪽 다의 니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 그래서 둘째 번에 양쪽의 니들을 동등하게 우리가 존중한다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니들을 무시하고 내 거를 얻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상대방의 니드만 존중하고 돌보느라고 내 거는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니들을 둘 다 이제 동등하게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이 나왔을 때 상대가 즐겁지 않은데 재미가 없는데 억울한데도 그냥 내가 부탁한 거를 자꾸 해주면은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저하고 연결도 끊어지고 저를 싫어하게 돼요. 제가 부담스러워져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나 부탁을 할 때 꼭 그 사람도 즐거운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누가 부탁을 했을 때 뭐 의무감에서 그냥 해야 하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나도 즐거운 마음에서 할 수 있는지 나도 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할 때도 우리가 뭘 시킬 때 그냥 이거 해 그러면 다 대부분 아이들이 네 그러고 하긴 하는데 한 번 더 좀 이렇게 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어? 너 이거 하는 거 재밌어? 재밌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은 네가 싫으면은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들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즐거운 마음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그 비평기 대화의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삶인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그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내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많이 말로 돼요. 소통으로 돼요. 물론 비언어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공감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가슴에서 연결이 되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질적인 인간관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소통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핵심적인 이 대화인데 우리가 되게 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어때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의식적이 아닌데도 나는 내 말하는 방법이 폭력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하는 말이 상처를 줘요. 아이한테, 남편한테, 친구한테, 서로 동료한테, 동료 교사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선 의식을 해야 돼요. 내 패턴이 어떤가, 내 대화하는 패턴이 어떤가를 우선 의식을 해야 되고, 그거를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꿔보는 건데, 그런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우리 대화 형식이 있는데, 그게 첫째로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 그러니까, 너는 게을러, 너는 너무 이기주의야, 너는 무책임해. 이런 평가하는 말, 판단하는 말. 그럼 우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이 판단을 하는 건가, 내가 있는 그대로 관찰을 말을 하는 건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화를 방해하는 게 강요하는 거예요. 해,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이걸 안 하면은 무슨 내가 벌을 받을 거야라든지 뭔가 좋지 않은 게 있을 거야, 이런 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게 강요예요. 그래서 강요는 상대방의 선택을 내가 존중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또 그런 대화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 경쟁시키는 거, 비교 경쟁하는 말, 그건 다 아시죠? 네. 그러면 혹시 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말이 비교하는 말인지 일상생활에서 좀 들으신 거, 아니면 우리도 가끔 하는 거. 형제를 키울 때는 형제끼리 이렇게 동생은 언니 보라 그러고 언니는 동생 좀 보라 그러고 이렇게 그렇죠. 비교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는 왜 형보다 못해? 너는 왜 네 동생보다 못하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슬퍼요. 근데 우리는 얘네들이 분발해라, 어? 이렇게 비교를 그러니까 분발해라 하는 그런 뜻에서 하지만 애들은 사실은 기가 죽어요. 기가 죽고 좀 주눅이 들고 오히려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그런 대화에 서로 이렇게 질적인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 방식 하나가 당연시하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도 당신은 남편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나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든지 당연시하는 그런 말도 좀 진정한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진정한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무책임한 내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만일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 왜 담배 피웠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다 피우니까, 우리 친구들 다 피우니까 피웠어요.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폭력 대화로 조금 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말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는데 나는 걔네들하고 같이 놀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같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면 아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말일 거예요. 그리고 왜 고객한테 거짓말 했어요? 그럴 때도 상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만일에 그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직장을 잃을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 행동에 자기가 좀 책임을 지는 거죠. 감정적인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이 진정한 그 대화, 비폭력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강요하는 거, 그 다음에 비교 경쟁시키는 말, 그리고 당연시하는 말. 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행동에,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야. 그걸 대치해서 어떻게 좀 더 연결되는, 가슴에서 연결되는,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될까. 비폭력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결이에요. 사람 사이의 연결, 그 마음에서 나와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비폭력 대화 말인가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들은요, 이제 기준이 그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과 더 연결이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과 좀 더 연결이 또 냉랭해지는지, 서로 방어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이렇게 되는지, 연결이 끊어지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비폭력 대화 말이 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개 우리가 좀 추천하는 말은 있지만, 선호하는 말은 있지만, 이 말이 비폭력 대화인가 아닌가는 이 말로써 우리가 더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기준일 거예요. 비폭력 대화에서 혹시 좀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굴 때렸어요. 그래서 너 걔 왜 때렸어? 그렇죠. 제가 욕하니까 때렸죠. 그렇죠. 이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네. 그럼 얘도 잘못했네. 아, 피장파장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좀 교사로서 근데 난감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선 그러니까 맞은 애가 이제 있고 때린 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얘는 겁이 나 있고 이제 얘는 또 억울하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맞는 애를 보호하려면 때린 애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때 네가 화가 났어. 너는 서로 존중하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화가 났어. 그래서 때린 거야. 진짜 이유는 내가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의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맞은 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존중하는 게 중요했구나. 이제 맞은 애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근데 너는 쟤를 그런 욕을 했을 때 너는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아까요, 내가 뭐 좀 해달라는데 제가 그냥 싫어 그러면서 저를 그냥 발로 툭 차고 지나갔어요. 아, 그때 네가 좀 네가 뭐가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받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움을 받고 싶었어? 그러니까 얘도 욕을 한 그 행동 뒤에 자기가 뭐를 진짜로 원했는지를 의식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는 네가 그때 뭐가 좀 필요했는데 친구한테서 도움을 받고 싶었어? 그랬는데 친구가 안 해줘서 섭섭했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어요. 할 때도 그게 이제 좀 내 행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때렸을 때 네가 화가 나서 왜냐하면 네가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애도 이해하고 그런데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좀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일 어려웠었던 부분이 왜 저만 갖고 이래요? 너무 습관적으로 아니 선생님 쟤도 저러는데 왜 저만 갖고 이러세요? 이런 그런 피해의식이나 네, 그런 것들로 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좀 난감해지죠? 네, 난감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 얼른 선생님이 내가 저 말을 들을 때 난감하다. 나도 애들한테 좀 공평하게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또 내가 지금 눈이 띈 애가 쟤여서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 나도 힘들다. 얼른 선생님이 자기 마음을 조금 스스로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좀 들어준다면 그 아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 왜 나만 야단치세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그럴 때 아마 마음은 좀 억울할지도 몰라요. 네. 선생님들이 그 아이 되면 느낌이 뭐겠어요? 억울하고, 짜증도 날 거고, 섭섭하기도 하고, 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걔가 진짜 원하는 거 아마 공평한 걸 그럴지도 몰라요. 공평한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아줘요. 너는 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좀 섭섭했어? 그래서 좀 억울했어? 그냥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또 자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다른 애들이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실 내 눈에 띈 거는 너였어. 그래서 너한테 주의를 줬는데 선생님도 어떤 때는 난감해. 여러 명이 그렇게 했더라도 그래서 그냥 내 주의를 준 거야. 그래도 너는 공평한 게 중요했기 때문에 좀 섭섭했지. 그냥 이렇게 알아주고 내 말하고 알아주고 내 말하고. 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상황에서 우리가 말이 탁 막혀요. 어떤 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선생님도 답답하고 애들도 답답하고. 그래서 비폭력 대화가 그때 조그만 상황을 그때 풀어나갈 수 있어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지 않고 또 좋은 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이들이 둘이 싸울 때 아까처럼 그 선생님이 재판장 노릇을 하지 않고 둘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랬어? 너는 쟤는 그랬더니 너는 이래서 그랬어? 근데 얘가 이랬던데 너는 어때? 얘는 이랬던데 너는 어때? 이러면 아이들은 사실 서로 잘 이해를 해요. 잘 연결이 돼요. 그래야 스스로 지네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대화 방법이에요. 네. 교사도 그러면 되게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 비폭력 대화에서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게 솔직하게 하자. 근데 솔직한다는 게 근데 어떤 때는 솔직한다는 걸 오해를 해요. 솔직한다는 게 내가 솔직하게 뭐 하라는데 너 태도 좀 고쳐야 돼. 이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사람이 네가 뭔가 잘못됐어 하고 비난하는 거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는 내 느낌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네가 점심시간에 네가 철수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철수를 이렇게 욕하는 걸 들었을 때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됐어. 그래서 나는 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 표현하는 말을 배우면서 자랐으면 좋겠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들려? 그러니까는 그냥 너 태도 좀 고쳐야 돼 보다는 선생님이 자기 느낌,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거, 나는 네가 제대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배우는데 기여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이제 솔직한 거죠.